통일신라 오소경, 발해 오경제도 볼게요. 자, 오소경부터 보면 수도가 아닌 지방의 군사행정 중심지로 균형 발전의 목적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지방관으로는 사신을 파견한 거죠. 통일신라를 하고 신라를 통일하고 보니까 경주가 굉장히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각지에 어떤 지방 거점을 마련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소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방관 이름은 사신이에요. 사신을 파견했다. 이걸 어떻게 외우냐? 자, 숫자 오소경에 5가 있고 사신에 숫자 4가 있죠. 그래서 오소경에는 사신 4명의 신하를 보내고 한 곳은 왕이 직접 다스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우자고요. 실제로 사신은 4명의 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오소경, 사신 이 숫자가 5, 4 이렇게 자 비슷한 공통점이 있으니까 오소경에 4명의 사신을 보내고 한 곳은 왕이 다스렸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 오소경에는 사신을 보냈다. 지방관 이름이 사신이다. 이거를 외우세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소경은 작은 서울이잖아요. 작을소의 서울경. 그래서 큰 서울, 경주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경주는 본연의 수도지 서울이지 작은 서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경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소경에는. 그리고 이 5개의 소경이 어디냐? 금, 서, 남, 북, 중이에요. 원래는 이제 동서남북중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서남북중에서 이제 동 대신에 금관경이 들어갔고 서, 남, 북, 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경은 각지의 균형 발전이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동쪽에는 수도 경주가 있으니까 소경이라고 작은 서울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동원경은 안 만들었고 대신에 금관가야 있던 김해에다가 금관경을 설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발해에도 오경이 있어요. 근데 오경은 어떻게 되냐? 발해가 북쪽에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 기준으로 봤을 때 남북국에서 북국이 발해니까 북쪽에 있어서 그런지 북경 대신에 상경이라고 그랬어요. 오경을. 그래서 동서남북 중에서 동경, 서경, 남경, 북경 자리에 윗상을 써서 상경, 그리고 중경, 동서남북 중에서 북경 대신에 상경을 썼다. 상경도 윗상이고 북경도 북쪽이잖아요. 북쪽이 위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기는 한데 상경이다. 북경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외울 때는 신라가 한반도 동쪽에 있죠. 신라가 동쪽에 있어서 동원경은 없다. 발해는 한반도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있어서 북경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금서남북 중 5개 오소경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걸 알아볼게요. 금관경은 금관가야 연상하시면 돼요. 금관가야가 어디 있었어요? 낙동강 하류 김해 지역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금관가야의 특징은 물과 연결시켜서 외워라 해서 제가 이제 암기법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금관경은 김해 이제 금관가야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서원경은 청주의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서원경은 청주에 있거든요. 근데 서원대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랑 비슷한 이름인데 서원대학교라고 제 친구가 시험 지원해서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청주시 서원구에 있더라고요. 청주의 옛 이름이 서원경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청주에는 서원구라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원대학교를 생각하셔서 청주시에 있는 서원대학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청주의 옛 이름 서원경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우리 나중에 공부할 때 보면 서원향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왜 서원향약이라고 지었냐? 이가 청주 목사, 청주 지방관이었을 때 그때 만든 향약이라서 이제 청주 옛 이름이 그 당시엔 서원이었기 때문에 서원향약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서원경은 청주의 옛 이름이구나. 우리 민정문서도 서원경 지방을 조사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서원경이 청주다. 민정문서 공부할 때도 나오는 이름이에요. 서원경은. 자, 그리고 남원경은 남원에 있다. 남원경, 남원. 이건 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북원경은 원주에 있어요. 원주. 근데 원주는 지금도 북원주와 남원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원경은 북원주에 있다. 북원으로 글자의 공통성이 있으니까 원주에서 북원주를 연상하시고 그 다음에 북원경은 북원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교해야 될 게 신라시대에 이소경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북소경인데 북소경은 강릉에 있고 둘 다 강원도에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북원경은 북원주 연상하셔서 원주에 있고 북소경은 강릉에 있다. 자, 북소경 강릉인 건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암기법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원경은 이제 한반도의 정중앙에 있어서 중원경이에요. 근데 한반도의 정중앙, 중추의 자리에 있는 게 충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충주는 한반도 중추
정중앙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중원경은 한반도 중앙에 있다는 뜻이고 중이 있으니까 가운데 중이 있으니까 한반도의 중앙에 있는 거는 충주다. 그래서 장수왕이 충주지방을 점령하고 중원고구려비라고 세웠잖아요. 그게 한반도의 중심이어서 이제 중원고구려비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삼국시대에 신라 이소경이 있어요. 두 개 이름 막 섞어서 내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실하게 한번 잡고 넘어갈게요. 자, 삼국시대 신라 이소경은 북소경이랑 국원소경이에요. 거기다 특수한 소경으로 아시촌소경, 지증왕 때 아시촌소경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이소경에다가 특별행정구역에 아시촌소경까지 넣어줘요. 그래서 이 이소경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요? 제가 북엇국 있소. 아, 술 마셔갖고 속이 너무 쓰리는데 엄마가 이제 그러시는 거죠. 북엇국 있소. 여기서 이소는 있어. 이런 얘기죠. 이소가 있어. 그래서 북엇국이 뭐예요? 북소경. 어는 아시촌소경, 어시촌소경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는 아시촌소경, 국은 국원소경. 그래서 이소경은 북소경이랑 국원소경이다. 이렇게만 알아놓으시면 이제 북소경, 북원경이랑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는데 이 북소경의 위치가 강릉이에요. 그리고 동원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외워야 되고 국원소경은 중원경이라고 그러고 충주에 있어요. 이건 그나마 외우기가 쉬운 게 국원경, 나라 국자를 썼죠. 그래서 왜 국원소경이 어디냐? 이거는 한반도의 중앙, 국가의 정중심,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나라 국자를 써서 국원소경이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원경은 이름에서 가운데 중이 있으니까 아, 한반도의 중심. 그리고 한반도 중심인 지역이 충주라고 그랬죠. 한반도의 중추 이렇게 생각해서 충주. 그래서 국원소경은 외우기가 쉬운데 북서경, 동원경, 강릉 요게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외우냐? 자, 강릉이 동원경이 강릉의 옛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릉이 동원경이고 이 동원경이 북소경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앞머리 글자를 이렇게 닦게요. 강, 동원, 강동원을 보면 막 강동원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강동원을 보면 너무 잘생겨서 심장이 막 떨려요. 그러니까 막 둥둥둥둥 마음에서 막 북소리가 들리는 거죠. 강동원 보면. 그래서 강, 동원, 북소리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강동원, 북소리. 아, 강동원 보면 막 심장이 떨려갖고 둥둥둥둥 마음에서 막 북소리가 울린다. 그래서 강동원, 북소리 이렇게 외우시면은 강릉이란 얘기고 동원은 동원경. 북소리는 북소경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강릉이 동원경이고 북소경이구나.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라 이소경 두 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금서남북중 이제 5개의 소경이랑 이름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이 신라 이소경 중에서 한 개는 남고 한 개는 그러니까 오소경에 편입이 돼요. 그게 편입된 게 바로 국원소경이에요. 국원소경이 중원경이랑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운데 중이고 국원이 국가의 중심, 나라 국자를 썼다는 거는 국가의 정중앙에 있어서 국원소경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국원소경이 중원경이고 우리 동서남북중에서 중이 중원경이잖아요. 그래서 국원소경은 통일신라 때도 그대로 존재한 한 개는 통일신라로 이어졌고 반면에 한 개는 없어졌어요. 한 개 없어진 게 바로 아까 전에 강동원, 북소리. 강동원 보면 둥둥둥 북소리, 강동원, 북소리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 한 개 없어진 게 강릉, 강동원, 동원경이고 북소경이다. 요거는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우세요. 자, 발해 오경 볼게요. 발해는 전략적 요충지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수도가 있는 지역. 자, 수도 이동 보면 중경에서 상경, 상경에서 동경, 동경에서 다시 상경인데 이 나온 이 중경, 상경, 동경 이게 다 오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해 오경은 수도도 포함이구나. 통일신라 오소경은 수도는 포함이 아니지만 발해 오경은 수도 포함이다. 알아놓으시고 오경이 어디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발해는 북쪽에 있어서 동서남북중 중에서 북쪽에 있으니까 북경만 상경으로 고치면 된다. 그래서 동경, 서경, 남경, 북경 대신에 동서남북 대신에 상경, 중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해 오경은 이렇게 5개가 있고 우리 보통 발해 오경 볼 때 같이 알아야 되는 게 발해 오도예요. 발해 오도는 발해가 교역하는 5개 도로라는 얘기거든요. 발해 주변국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당나라가 있고 발해 남쪽에 신라가 있고요. 발해 북쪽에 거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 동쪽에 일본이 있고 발해 서쪽에 당이 있죠. 이렇게 4개 나라가 있어요. 이 4개 나라랑 교역을 했는데 당나라는 크잖아요. 가장 크고 교역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당나라와 교류한 도로는 2개, 나머지는 1개씩 도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압록도 이거는
우리나라 압록강 생각하면 한반도의 서쪽이죠. 그 한반도 서쪽, 압록강보다 더 서쪽에 중국이 있죠. 그래서 압록도는 서경에 있어요. 그래서 서경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압록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경, 우리 발해 오경에서 서경에 압록도가 있구나. 그리고 이 압록도에서 서쪽이니까 당나라랑 교역을 했구나. 이 정도까지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일본도는 발해보다 동쪽에 있죠. 그래서 일본도는 동경에 있어요. 동경에. 그래서 동경은 일본과 교역을 하는 지역이고 일본도가 지나가는 지역이다. 동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본도가 있고 신라도는 발해보다 남쪽에 있으니까 남경에서 있어요. 그래서 남경. 신라와 교역을 했어요. 그래서 신라도를 통해서 신라도가 남경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란도는 거란과 이제 교류를 했는데 거란은 발해 북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경, 다시 말해서 상경 여기서 이제 거란과 교역하는 거란도가 있었던 데가 상경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중경은 뭐 이제 이거랑 해당 사항이 없고 나머지 발해 5도에서 이제 또 일본, 신라, 거란, 당나라인데 당나라는 압록도가 있었고 또 한 개의 도로가 영주도예요. 영주도가 뭐냐? 당나라의 지역 명칭인데 원래는 영주도 통해서 당나라랑 교류하다 이민족 간섭 때문에 압록도에서 당나라와 교역을 하게 됐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발해 5도 하면 5개예요. 그 중에서 당나라와 교역하는 게 압록강 서쪽에 있으니까 서경에 있는 압록도 그리고 영주도. 영주는 당나라의 지역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일본도, 신라도, 거란도. 이건 나라 이름에 도를 붙인 거다. 그리고 이런 발해 5도가 있었던 그 발해 오경이 동쪽에는 당연히 일본과 교역한 일본도, 서쪽이 당나라와 교역한 거니까 압록도, 당과 교역한 압록도, 남쪽에는 신라와 교역한 신라도, 그리고 상경, 북쪽에는 거란과 교역한 거란도가 있다.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